정말 가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뭐 미래 성장성을 땡겨와서 이 회사가 주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결국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언컨대 내년에서 한국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내피셜 내피셜입니다. 네.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IT의 신 이영수입니다. 오늘은 송혜민 아나운서가 없어서 부재라서 제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타 랠리가 기대가 됐는데 뭐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죠? 빅스텝 단행했고 근데 역시나 또 파월의 입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조금 상승하더니 이제 상승분을 또 반납을 했는데 네, 뭐 CPI 지수가 나온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그리고 내년을 보는 희망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당분간은 크게 나쁠 만한 악재가 없다. 뭐 이 정도 어떤 구두 멘트 정도는 충분히 시장이 안도랠리로 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기대이고요. 뭐 환율도 지금 충분히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채권 시장은 이미 방향성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우리가 보는 주식시장 쪽으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또 약세가 눈에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앨런 머스크의 또 이제 그놈의 입 네. 트위터 인수 이후로 계속 주가가 질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석 달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 연간으로 봐도 굉장히 크게 많이 빠졌고요. 정말 이제 이 정도로 빠질 만큼 회사가 나쁜 건가라고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장중 5천억 달러, 네, 5천억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한때는 뭐 애플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머스크 리스크 때문이냐? 저는 단순히 일론 머스크의 영향, 그놈의 입이 물론 뭐 문제가 됐는데. 단지 그것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올해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충족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또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서 네,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뭐 크게 훼손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물타기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로봇이라는 AI 로봇이라는 측면에서 테슬라만한 회사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시장에서 또 그체 가치를 찾아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오늘의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오늘의 제가 기업 갈아먹기 간만에 가져왔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릴 거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2월 15일자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 됩니다. 코스피에서 시총 그 상위 21등, 20등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도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21위이고요. 시총은 거의 15조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정말 포스코가 한동안 정말 이 구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잖아요. 구경제, 그죠? 신경제가 떠오르면서 점점 저물어가는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네, 2차 전지로 화려하게 변신했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또 핫하죠. 자, 일단 이 회사는요, 양극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요 네 가지 소재를 가지고 셀을 만들죠. 자, 양극재가 셀의 어떤 40% 원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품인데 사실상 이 회사는 양극재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작년 양극재 매출이 6,780억 정도 했고 올해 1조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하나? 내년에는 4조 정도를 내다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극재는 국내 유일의 음극재 회사입니다. 전 세계 음극재의 85%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탈중국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음극재 매출이 작년에 1,740억 정도였는데 올해 한 2,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4,50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하던 것들은 내화물 뭐 제조 정비 뭐 이런 철강 공장에 쓰는 뭐 이런 것들, 내화물 이런 것들, 요게 작년에 4,370억
그리고 올해는 한 5천억. 그리고 내년도 뭐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임 케미칼이라고 해서 철강제 제종 공정에 쓰는 라임 케미칼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작년에 한 6,500억, 올해 한 7,40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뭐 올해 그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은 별로 뭐 이렇게 원래 전통 산업은 크게 좋아지는 건 없고요.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어떻게 보면 성장의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되는 게 올해 한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작년이 1,220억 했으니까 거의 2배 이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5%가 양극재하고 음극재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소재업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정말 안정적인 성장이 안정적이기보다는 정말 가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뭐 미래 성장성을 땡겨와서 이 회사가 주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결국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단언컨대 내년에서 한국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내피셜 내피셜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양극재 쪽이 가장 크고 성장성이 빠른데 미국의 IRA, 미국의 어떤 제조 굴기가 되면서 가장 쇠를 볼 부분 또한 이제는 음극재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음극재는 정말 중국산 탈중국이 정말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광물부터 뭐 전구체 뭐 여기까지 가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구체까지는 국산화한다 그래도 그 앞에 있는 광물이라든지 뭐 원료까지 가면 이건 답이 없는데요. 정말 이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 국내에서는 진짜 포스코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그 예전에 자원 외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리튬 원 염호라든지 리튬 광산 뭐 이런 것들도 확보가 돼 있고 니켈 광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개발해 본 실적들이 있죠. 그리고 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콜타르 쪽하고 인상흑연 뭐 이런 쪽도 가능하죠. 보통 음극재는 뭐 천연흑연도 많이 쓰고 인조흑연도 많이 써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이제 향후 미국향 쪽으로 탈중국을 하면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예요. IRA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그리는 캐파 토탈을 보면 얼마나 되냐면 2030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30년에 아마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이제 성장성이 가장 피크를 찍지 않을까 그때까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약간 완만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포스코 케미칼은 LFP도 가능합니다. 리튬 인산철도 가능하고 삼원계도 가능한 회사다. 그래서 양극재 쪽이 지금 2030년까지 61만 톤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한 21만 톤 정도 되고요. 해외에서 40만 톤이 되는데 정말 미국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점증할 거예요. 그리고 천연흑연 음극재 쪽이 2030년까지 14만 6천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흑연 음극재 쪽이 15만 2천 톤. 전부 203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는 요게 흑연에다가 섞어서 쓰는 첨가제인데 이거를 섞어서 쓰면요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완전 충전하면 500km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쓰면 600km씩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게 좀 실리콘 음극재를 마구마구 섞어서 쓰면 이게 또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섞어서 쓸 수는 없기는 해요. 실리콘 카바이드계도 있고 실리콘 산화물계도 있는데 지금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업체들은 뭐 실리콘 산화물계 쪽으로 하고 있고 뭐 다른 회사들은 한솔 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은 SIC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2030년까지는 22,000톤 정도의 캐파를 확보할 거다.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서 어쨌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가는 드라이브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어떤 관계사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광양에 포스코가 니켈 재련 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튬 전광을 통해서 하이니켈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설비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상용화해서 수산화 리튬을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튬을 뽑아서 쓰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IRA 대응이 100%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고려 아이언 같은 회사들도 뭐 니켈 재련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아이언도 있지만 뭐 고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 재련이 이제 중요한 거고, 아이언 재련 과정에서 이 부산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게 황산이 있는데, 이 황산을 가지고 하이니켈 제조용 황산 니켈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를 LG화학에 또 공급을 하는 그림인데요. 양극재 원재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피오하게 IRA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피오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GM하고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정말 이제 그 당장의 매출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IRA로 인해서 가장 또 주목받는 부분이 음극재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인조 흑연 쪽에서 얼티엄 셀즈는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합작사인데요. 얼티엄 셀즈의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매출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PMC텍을 통해서 침상 코크스까지 또 이걸 원재료를 내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논 차이나 가능하다. 네, 정말 포스코 그룹을 빼면 완전한 논 차이나가 양극재 뭐 모든 소재 업체들 중에 가능한 업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포스코 그룹은 그게 가능하다. 뭐 실제로 그게 뭐 논 차이나를 100% 할지 지금처럼 나중에는 조금씩 뭐 미국 정부가 유예안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가장 퓨어한 수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뜯어보면요, 매출의 69%를 차지하는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이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했고, 일단 최근에는 메탈 가격 상승이 이게 양극재 판가로 이제 전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20%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83%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54%가 성장했는데요. 보통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가 연동제가 돼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셀 업체한테 가격을 전가를 하고 셀 업체는 또 전기차 업체한테 전가를 하는 구조인데, 올해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성장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Q가 늘어났다기보다는 P가 크게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거를 또 언제까지 전기차에다가 판가를 전가할 수 있을까? 지금 경기 침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약간 조정을 거칠게 받고 있는데, 물론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워낙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원래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그래 또 우상향하기에 또 힘을 모아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봤는데, 올해 IRA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변수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땡겨 올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제 너무 먼 미래 밸류까지 땡겨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게 오히려 우상향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받았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기에 좋은 회사가 이런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가격이 많이 착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회사들도 지금은 충분히 한번 들여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원재료를 이제 뭐 광물을 캐고 이런 것들이 또 오염 산업이고 이게 또 환경을 해치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업체 국가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광물 채취하러 가려면 제조시설 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막 그냥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생산 제조시설 깔아야 되고, 시장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은 또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팔려면 제조라인 깔아라 그러고, 자 그럼 원재료 하는 데서도 깔아라 그러고 소비하는 데서도 깔아라 그러고, 그럼 우리 같은 제조 국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급 과잉을 죽이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공급 과잉은 중국산 LFP 쪽에서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LFP 가격이 너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삼원계를 쓰는 업체들도 이따 로우엔드, 미들로우 쪽에서는 LFP를 검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티엄 셀즈 향은 이제 광양에서 NCMA로 이제 6만 톤 정도가 이제 판매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은 천연 흑연 및 이제 인조 흑연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내보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고요.
지금 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뭐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는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죠. 네. 그렇지만 항상 비쌌어요. 작년에도 비쌌고요. 재작년에도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 주가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주가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재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회사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요. 정말 이제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 있을 때 잘 모아서 사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벤트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인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우리 아이템을 사랑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사인책 몇 권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템을 통해서 좀 느낀 바 그리고 향후 우리 아이템에 뭔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그거를 써서 저희 영상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잘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 내년 초에 책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송혜민 아나운서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